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김강민 허도한 해설위원, 류성규 전 SST 단장, 그리고 정세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리고 감독님들 이제 머릿속 저희가 한번 확인해봤잖아요. 염경엽 감독님 혹시 별 말씀 없으셨나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안 왔나요? 연락이 올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안 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오히려 한화에서는 홍보팀에서 놀라더라고요. 이 네. 김인환 선수. 바로. 그 뇌에 이제 점이 찍혀 있었던 부분. 김인환 선수가 기회를 좀 받을 것이라 했던 부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회를 바로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비하인드 잘 맞춘다. 웬일이에요? 한화 홍보팀에서 상당히 칭찬을 했었습니다. 진짜 칭찬이에요? 칭찬이라고 듣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들 별점과 한 줄 평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김강민 위원님의 한 줄 평, 미라클 두산의 부활인데요. 단장님이 얘기하셨던 두산의 색깔이 지금 살아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뭐 LG하고 SK를 있어갖고 두산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두산은 좀 무서운 팀, 좀 까다로운 팀, 그리고 잠실야구장 가면 이 끝내기를 하도 자주 맞아갖고 그 응원가가 내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런 팀인데 올해 사실 좀 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 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두산다운 야구를 다시 좀 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의지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평소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양의지 선수가. 지금은 의도적으로 좀 오버 액션을 하고 자기가 분위기를 좀 이끌고 표현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양의지 선수가 뭐 김민석 선수, 박준순 선수, 이유찬 선수 이런 선수들을 한 명 한 명씩 1대1로 잡고 좀 코칭이 들어간다고. 야,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는 게 지금의 양이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도한 의원님은 두산 요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세대 교체가 이뤄진 만큼 3루, 2루, 내야도 그렇고 외야도 그렇고 젊은 선수들이 좀 뛰어놀기 좋은 그런 적합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나가다 보면서 경험치를 쌓이면서 지금의 성적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이 새로운 얼굴들이 발굴된 게 또 성적을 떠나서 정말 큰 수확인데 눈에 띄는 얼굴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박준순 선수. 박준순 선수. 요즘 제가 약간 금사빠 같은 느낌. 방금 또 그 눈빛이 나왔어요, 위원님. 좀 하나씩 이렇게 보이면 이번엔 어떤 점에 반하신 거예요, 박준순 선수? 신인인데 지금 성적 자체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이게 지금의 모습보다 더 발전될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 파워를 좀 더 갖출 것 같은 느낌? 네, 앞으로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한 5년 정도 이제 지나면 몸이 이제 살도 좀 생기고 거기에 이제 근육이 더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파워가 생기면 그때 이제 장타력이 급상승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류의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몸도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더 기대가 되는 선수.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네. 다른 분들은 또 눈에 띄는 선수 있으신가요? 사실 안재석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서 완전 벌크업해서 돌아왔어요.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 이제 안재석이 복귀하기 전까지 오명진, 이유찬, 박준순이 2루, 3루 유격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재석이 오니까 앞으로 두산이 유격수를 누구 쓸 것인가가 새로운 또 그런 중요한 고민을. 의사결정일 것 같아요. 안재석이 벌크업 돼서 돌아오니까 타격이 상당히 앞으로 아까 박준순 말씀하셨지만 안재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박준순. 그게 아니고 박준순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지금 KBO 리그는 좌타자 일색이에요. 좌타자가 강타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타자의 강타자들이 좀 예전에 있던 뭐 최정 선수, 뭐 양의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이들이 이제 다들 있잖아요. 있는데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좀 드물어요. 지금 그래서. 특히나 우타자의 또 파워형이면 굉장히 있어요. 이런 게. 단장님은 그러면 그 선수들 중에서 두산의 이제 차세대 유격수 어떤 선수를? 근데 원래는 저는 안재석 되게 신인 때부터 되게 높게 봤거든요. 높게 봤어. 2021년 1차 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한 선수인데 그 해부터 진짜 매력적이다. 서울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 해가 이재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현을 서울고등학교 뛰고 있을 때 목동에서 보고 야 안재석만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느꼈어요. 그만큼 안재석이 되게 기대치가 높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장을 못하다가 이번 보니까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몸이 유격수로 쓸까 싶은 몸이더라고요. 오히려 3루에 가까운 몸이 된 거예요.
너무 커져서. 네, 거포형 좀 삼루수? 네, 그렇게 되는데 유격수를 어떻게 쓸까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원래 유격수 괜찮은 자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투수 얘기는 좀 안 했잖아요. 지금 두산의 양재훈, 윤태호, 재환유 이런 선수들 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2군에서 잘 키웠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은 게 두산 내부에서는 이 오노 코치 그리고 권명철 코치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1군에 꾸준히 선수를 올리고 있고 투수 쪽은 우리가 지금 잘 키우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3명 중에서 윤태호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윤태현이라고 네. SSC 1차 지명 받은 선수랑 쌍둥이 형제예요. 오. 그 당시 이제 그 윤태현이 워낙 주목을 받았고 윤태호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또 그 인천에서 중식당을 해요. 제가 최근에도 한 달 전인가 거기 한번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어머님이 또 저를 또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와. 3년 만에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시냐고 했더니 비하인드를 아, 시청하시는 보셔갖고 아신다고. 단장님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고요. 153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그 스피드가 151, 뭐 152, 153을 꾸준하게 던지는데 되게 기대치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팬들은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승패 마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두산이 마이너스 9개거든요. 토요일까지. 그래도 5할 승률 71승에서 플러스 3, 4개 이상을 해야지 5강의 안정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21승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빡빡하긴 합니다. 아니 저는 이런 경기력을 7월달, 6월달 말 7월달부터 보여줬으면 충분히 두산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늦고 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기 수도 조금 남았고 이 경기를 뒤집으려고 하면 5연승, 7연승하고 1패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대팀 5강 팀들이랑 붙는 경기도 많고 좀 쉽지는 않겠다. 예,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기아 한 줄평 한번 볼게요. 성적도 팬심도 수직 낙하 중이라고 써주신 분이 저희 담당 PD님이세요. 박정우 선수가 이제 SNS로 팬과 설전을 벌인 일로 엔트리 말소가 됐잖아요. 근데 구단마다는 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안은 뭐 징계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박정우 선수는 이제 2군 내려가서 아마 올 시즌에는 1군 복귀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아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번 사건을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허도한 위원님 한 줄평인데요. 삼성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저는 이제 5강에 태풍의 눈이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최근 좋은 경기력도 있었고 5강이랑 이제 처음에 좀 멀어졌는데 다시 이제 좁혀지는 이제 판국이거든요. 5강 팀들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좀 보여주니까 삼성에도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삼성도 지금 최근 너무 좋은 활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경기의 안팎으로 남은 경기에서 삼성이 어떤 총알을 갖고 장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5강까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강까지 아직 희망이 조금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 올 시즌이 유독 연승과 연패가 엄청 많아요. 최근에 지금 롯데 지금 연패가 이렇게 길어질지 좀 몰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장 어려운 해인 것 같아요, 올해가. 저도 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불펜이 약해서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이게 불펜이 강하면은 후반에 뒤집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팀들이 불펜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주간 단위로.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정규 시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5강 예측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꾸며질지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보시죠. 연패수렁 롯데 가을 야구는 지금 우리 감독은 2025 구단별 히트 상품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패수렁 롯데 가을 야구는 롯데가요 토요일까지 12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단장님 아까 한 줄평처럼 데이비슨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지금 데이비슨이 던지고 난 다음 날부터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강력하게 교체를 원하셨는데 원했다기보다 교체하지 않을까. 아 맞다. 아 근데 진짜 영향이 있을까요? 데이비슨 선수 교체한 게? 설마 있을까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우연히 좀 이렇게 겹쳤다 그쵸.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말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분들은 이 베이비슨의 저주가 아니라 류방꿀의 저주는 아닌가. 저 저주한 적 없는데요. 오히려, 왜냐면- 오히려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열렬히 롯데를 응원하시니까 네. 바로 또 이런 일이. 아, 그러니까 올해는 너무 안 맞아갖고 승부 예측 특히 안 맞잖아요. 지금 롯데가 또 12연패 하니까 속상하시죠? 이거마저 안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 롯데가 잘할 때 저희가 막 조금 우려가 된다 했던 게 한 번에 다 온 느낌. 아. 한 방에. 무엇보다 팀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님께서 선수단 미팅할 때 사과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보다는 내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요 지금 좀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 대표적인 경기가 8월 21일 잠실 롯데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6대0으로 리드를 하다가 결국 6대5 무승부로 갔잖아요. 이때 충격 여파가 가장 컸답니다. 최근 근래 들어서 롯데에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침울해 있고 그리고 24일 오전에 좀 구단이 속상해할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김태형 감독도 속상할 만한 뉴스인데 롯데가 감독 교체를 뭐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단 관계자 멘트까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바로 확인을 해봤더니 구단에서는 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야구기자 회장을 하고 있지만 좀 과도하게 경쟁을 하고 근데 가짜 뉴스까지는 저희가 잘 안 만들거든요. 이런 매체는 이제 좀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현역 시절에 연패 길어지면 좀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스텝이나 좀 다른 부분들에서 선수들한테 최대한 좀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힐만 감독님 계실 때 네. 오히려 그런 게 좀 많았어요. 힐만 감독이 연패 때 그 분장이 있거든요. 네. 네, 그쵸. 막 안경, 안경에 턱 뭐, 네, 수염에 그리고 이빨 이만큼 막 맞아요. 튀어나오는 감독님이요? 감독님이 아. 그랬지. 네, 감독님이 그걸 그냥 막 쓰고 다니세요. 네. 그래서 막 조용히 출근하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막 이러셔요. 한 번이라도 더 웃으라고 그걸 좀 편안하게 하라.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런 시기가? 아, 이런 시기 오면은 저는 이제 내세가 나했지만 제발 에이스가 나가서 완봉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안 그러면은 누가 미친 척하고 4연타석 홈런 한번 쳐줘라. 막 이런 사람들. 진짜로. 왜냐면은 뭘 해도 안 되거든요. 미친 사람이 한 명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베테랑 선수들한테 오히려 더 뭐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때 SK 때 9등할 때였죠. 그때 2020년. 예, 그때 이제 최정 선수한테 그랬죠. 네가 나가서 홈런 치고, 네가 나가서 찬스 때 홈런 치고, 안타 치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베테랑은 많이 역시 했었죠. 다르네요. 예, 네가 하라고. 연봉 얼마야? 그러면서 전준우 선수 복귀가 언젠가요? 또다시 한 명 잡아서. 9월은 돼야지. 9월이었군요. 네, 9월 돼야 돼. 그게 좀 많이 참 상당히 아쉽네요. 근데 전반기에 우리가 이제 롯데 젊은 선수들 막 주목하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어린 선수들이 잘할 수 있지만 시즌 내내 잘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걸까요? 영향이 없지 않겠죠. 아무래도 뭐 분석도 되고 이제 경험하다 보면 뭐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그때 이제 해결해 낼 수 있는 게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기댈 곳이 전준우 선수.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으니까 아. 베테랑이고 네. 그 선수들이 오히려 더 힘을 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또 그런 얘기도 봤어요. KBO 리그 역사상 11연패 이상 한 팀은 가을 야구에 진출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록을 깨려면 롯데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수비주루가 조금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지금 불펜도 무너지고 타격도 그렇고 뭐 수비주루의 보네이트 플레이가 계속 나오는데 라인업을 짤 때도 좀 수비가 되는 선수를 먼저 쓰는 게 맞지 않나. 며칠 전에 그 NC와의 경기에서 나승엽 선수가 좀 강하게 맞는 타구긴 했는데 그 타구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몸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많이 좀 몸을 좀 많이 누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단장님께서 지금 롯데의 단장이시라면 좀 감독님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나타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저 같으면 현명하시네요. 현명하시다. 오히려 그게 뭐 라커룸에 가서 막 이렇게 치어볼 하는 것 자체도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안 나타나는 게 도움이 된다. 한화에 있을 때 저는 그게 멋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 사장님 계실 텐데 연패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습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라커룸에 그냥 커피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오늘 사장님께서 그 수고하시라고 커피 사셨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여는 차분이다. 아니 그런 것보다 그냥 그런 마음. 멋지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롯데 못지않게 지금 분위기가 다운된 팀이 기아일 것 같거든요. 8위까지 떨어졌는데 기아는 어떻게 보세요? 총체적 난국이죠 지금. 예, 수비도 그렇고 선발이 잘 던진다 보면 타격이 좀 안 터지고 타격이 좀 터지다 보면 불펜과 선발이 무너지고 모든 면에서 톱니바퀴가 안 맞는 경우 같고 후반기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어린 한평 선수들이 잘했는데 지금 이제 순위권 싸움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여기서 점수가 좀 낮으면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하는데 점수가 또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에요. 되게 뜻대로 안 되는 계속 안 맞아요 뭔가 그런 부분. 단장님은 기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롯데가 12연패를 해서 사실 좀 약간 묻힌 느낌도 있는데 사실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 기아가 롯데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를 놓고 보면 저도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팀이 달라졌을까.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지금 수비 실책. 작년에도 안 좋았잖아요. 네, 작년에도 리그 실책 1위였고 올해도 지금 실책이 가장 많은 팀인데 역시 팀이 오랫동안 강팀이 되려면 결국에는 수비가 안정돼야 된다. 작년에 수비가 그렇게 안 좋아도 타격으로 막강한 타격을 극복했잖아요. 그게 2년 연속 가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또 이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위 했던 팀이기 때문에 8위까지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 기아에서는 가장 좀 희망을 걸었던 포인트가 이제 후반기였어요. 1군 정예 선수들이 이제 돌아오는 시점, 기존에 잘했던 한평 타이거즈 선수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이제 한평 타이거즈 선수들을 더 떨어지고 1군 정예 선수들도 기대했던 것만큼 또 못 보여주고 이러면서 또 불펜도 크게 흔들리고 좀 약간 총체적 난국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아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기아가 2009년에 우승하고 5위 2017년에 우승하고 5위를 냈거든요. 어떻게든 그 성적보다는 위로 가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야구가 진짜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좀 전까지만 해도 엘로키 막 동반 가을 야구 진출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롯키 가능할까요? 동반 가을 야구 진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다음 주 지금 되면. 야구를 하는 그 내용을 놓고 보면 1승 1패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하필 또 8월이잖아요. 네. 승부처인데. 네, 과연 엘로키의 동반 가을 야구 진출 올해는 가능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시죠. 지금 우리 감독은? 입니다. 네,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는 감독들의 중간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 쉽게 신호등 색깔로 구분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제일 먼저 초록불은요. 선두를 이끌고 있는 염경엽 감독님이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규 시즌 우승도 유력하잖아요. 네. 이 하나하고 5.5게임 차니까 잔여 경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뒤집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리즈 직행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차명석 단장님이 네. 좀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다. 뭐 최근에 통화했는데 제가 LG 너무 잘한다고 그럼 단장님 때문에 잘하는 것 같다고. 와. 그랬더니 뭘 잘하냐고. 네? 그러니까 이거 방송 나가니 이거 전화 진짜. 더 받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엄살 부리시냐고 그랬죠. 두 위원님들도 염경엽 감독님 함께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감독님의 강점은 뭘까요? 염자랄 위원님. 저 좀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영광 감독의 장점은 시즌을 짧게 안 보고 길게 한 시즌을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그냥 백업 선수들을 같이 이제 쓰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전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치지도 않았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선수들의 체력 분배, 안배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하신 분이고 몸을 얼마나 괴롭히시면 살이 안 찌시겠어요. 디테일이 성애자다? 약간? 너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디테일을 좋아하세요. 맞아요. 야구에 좀 깊게 좀 파고드시는 분이다. 어. 식사 잘 챙겨 하십시오. 최근에 좀 달라진 게 식사는 네.
좀 많이 하신대요. 건강을 시즌을 막간으로 갈수록 생각해서.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원래 미식가세요. 네. 미식가라서 좋은 걸 많이 드시는데 한 점, 두 점밖에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살이 안 찌시는데 저희랑도 밤 이제 고참들이랑 밤을 구워주지 많이 안 너무 드시더라고요. 예. 완벽하신 분인데요? 그 영 감독님 방에 그 식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숟가락에 음식물이 묻어 있긴 해요. 근데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온다니까. 뭘 드셨는지 알 수 없고. 네. 아, 저희가 팬들에게도요, 우리 감독님은 땡땡땡이다라는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요. 먼저 염경엽 감독님은 땡땡땡이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초시계다. 또 야구판에 토르다. 망치 대신 작전판을 들고 있다. 우리 감독님은 화라산이다. 화라산처럼 화도 내지만 승리로 잘 태워서 1위로 다시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다 초록불답게 좋은 평가가 많네요. 위원님 동감하시나요? 네, 동감합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초식이다는 거예요. 초시계로 늘 이렇게 초시계 재시네요. 되죠. 아, 그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요새는 초시계를 잘 안 던지시더라고요. 예. 40대 때는 많이 던지셨는데 50대 되셔서는 던지시라 그래도 옆에 살포시 내려놓고 아. 뒤로 그냥 가서 활을 삭히시고 아.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염자랄 위원님께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연격 감독은 동전이죠. 앞면에는 팬들과 선수들한테 정말 천사적인 이미지 엄청 아니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천사고 되게 좋게 해가지고 선수들하고 이끌어가는데 뒷면에서는 1위를 지키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23년에도 우승했고 올해도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고 싶어서 뒷면에서는 선수들이 어떻게 기용할 것이며 상대팀의 분석까지 하면서 잠도 안 주무시면서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LG가 아시잖아요, 다들. 재계약 감독이 없어요. 아직까지. 감독님 생각은 이럴 거예요. 야, 내가 우승도 했고 팀을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재계약을 제시 안 해? 막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서는 올해 우승해갖고 최초로 재계약을 하면서 생각을 이제 본인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염경엽 감독님 다음으로 또 초록불 들어온 감독님은 조성환 감독 대행도 초록불이네요. 5강 못 가도 내년에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 조성환 감독 대행이요.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오늘 잘하는 선수가 순서대로 내일 나간다. 이 원칙을 계속 고수 중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정 숙소에서 보면요. 피드백을 정말 잘 하신대요. 선수들 방에 찾아가거나 선수들을 부르거나 해서 이런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리고 조성현 감독이 좀 특징이 상대 감독들 있잖아요. 뭐 김태원 감독이나 우리 리그에서 명장으로 부르는 이런 감독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많은 조언을 듣는다고 와, 해요. 쉽지 않을 텐데. 선배님, 저는 이런 게 궁금했고 이런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이런 감독으로서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하는 게 많대요. 이런 거를 보고 내부에서도 이 감독이 좀 다른 감독들과 또 차별화돼 있는 감독이구나. 내부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두산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조성환 감독 대행에 대한 팬심도 뜨거웠는데요. 감독 대행에서 감독이 되실 분이다. 성진우 포기하지 마. 나 25시즌은 팬도 선수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미라클을 보여주며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장본인이다. 와, 감독님 보시면 진짜 감동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라클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SSG 이승용 감독님도 재계약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전 단장님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면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작년에는 그러니까 5강을 못 갔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현재 기준 3위를 하니까 아무래도 팬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눈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네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거꾸로가 나쁘거든요. 박지만 감독이 거꾸로 상황인데 이게 낮은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체감적으로 잘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수 운영을 잘하고 있잖아요. SSC가. 네. 그러니까 사실 권한 위임을 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감독이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가 다 뭘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현대야구의 그 리더십은 저는 조조보다는 유비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지금 맞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시즌 전에 SSG가 평가받았던 전력보다 지금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물론 지금 감독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볼 때 어떤 점이 좀 변화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감독이 경청을 좀 잘하는 모습?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인내력이 좀 좋아서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참을 줄 알고 구단에서 가장 좀 좋게 평가하는 거는 이제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SSG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구단이 주는 이런 미션들, 젊은 선수들 성장하는 과정들에서 상당히 이승용 감독이 잘 하고 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SSG가 또 최근 들어서 3위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순위를. 그래서 그런지 팬심도 아주 좋습니다. 이승용 감독은 에일리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승용 감독님은 인천의 꽃미남이다. 오래된 팬분들이 많거든요. 인천 야구를 옛날부터 좋아하신 팬분들이 많아요. 네. 그때 정말 잘생겨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SSG에서 가장 자신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감독과 단장의 외모는 우리가 10개 구단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걸 어필하네요. 네, 이어서 노란불 한번 저희 그러면 살펴볼게요. 키움의 설종진 감독 대행이 있는데요. 키움도요, 8월 승률이 5할이 넘어요. 감독이 바뀌고 나서 팀이 달라진 걸까요? 좀 편해졌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설종진 감독 대행이 운영팀장도 하셨고 2군 감독도 하시고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선수단 파악도 잘 돼 있고 코칭 스태프나 프런트, 가격 역할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편하게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플레이들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설종진 감독 대행이 부임 후 작전 야구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앞선 타자가 나서면 번트가 되고 주자의 직전권을 놓고 후속 타자가 세네 번째 타자가 타점을 올리는 이런 야구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마 내부에서도 상당히 어필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키움이 내년에도 기회를 줄까요? 설종진 대행에게? 일단 키움에서는 기회는 주어질 수 있겠지만 모든 평가는 시즌이 끝나고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지금 그런데 이제 성적이 또 괜찮고 이게 만약에 9월까지 이어지면 대안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감독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빨간불인데요. 또 얼마 전에 후임 감독 면접설이 돌기도 했거든요. 사실인가요, 이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업계에서 시즌 중반쯤 치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후보를 본다? 이거는 상도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삼성 내부에서도 이런 소문을 듣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취재진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승용 감독하고는 반대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준우승하면서 상당히 그 눈높이가 이제 팬들도 그렇고 구단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가을 야구를 못 가면 거의 100%는 재계약을 못 한다고 보고 가을 야구를 가도 100%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독님들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서 평가하긴 이르지만 혹시 빨간불이 들어온 감독님들이 계실까요? 감독 고치하고 무관하게 하다면 이봉호 감독이죠. 근데 이봉호 감독은 그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봉호 감독이 작년에 완전히 압도적으로 1위 우승을 했는데 올해 너무 팀이 경기력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 자체는 수직 낙하를 했죠.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녀 임기가 2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시키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이범호 감독에서 이제 내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기아 타이거의 전력만 놓고 보면 부상자가 지금 시즌 끝까지 이어지고 있고 돌발 변수들도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범호 감독이 정상적으로 자기의 역량,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즌이냐라고 했을 때는 올해는 좀 평가를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팬들이 또 다른 감독님들에 대해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몇 개 소개해보면요. 한화 김경문 감독님은 고집과 믿음은 한 끗 차이다. 롯데 김태형 감독님은 커튼을 좋아한다. 그리고 기아 이범호 감독님은 포커페이스가 안 된다. 댓글만 봐도 감독님 스타일들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요. 회장님 보시기에 미디어에 가장 친화적인, 그러니까 소통을 가장 잘하는 감독님 한 명만 뽑으면 어떤 분이실까요? 한 명을 뽑으라면 바로 영 감독이죠. 예, 영경혁 감독이 15분 리미트가 걸릴 정도로 많은 설명을 해주고, 근데 저는 한 명 더 뽑고 싶은 게 이호준 감독이에요. 최근 친미디어적인 감독. 정말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짧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제 경기 전 미팅이 이루어지거든요. 취재진과 이 비유와 은유의 대가, 그리고 툭툭 나오는 이런 애드립이 진짜요? 예, 정말 잠시만 있어도 배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경혁 예, 감독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죠? 진중합니다. 아니, 좀 유형이 다르죠. 이호준 감독은 어떻게 보면 차명수 단장 같은 스타일, 말 되게 잘해요. 근데 영경혁 감독은 조금 그러니까 사실 좀 일관성이 있어요. 항상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하기에는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재미가 없어요. 좀 지루하고. 반복하시는 네, 스타일이시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또 가장 좀 무서워하는 감독은 김경문 감독입니다. 사실 김경문 감독이 좀 예민한 질문은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런 사장들도 이해는 좀 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경문 감독의 그 화법 자체가 전지적 감독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의 감독은 항상 들어가고, 감독이 출장을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될지 감독은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감독 서구적으로 예.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김용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저거 하는데, 경기를 앞두고 경기를 끝나고 이때 좀 상당히 예민한, 그래서 기자들도 많이 조심하는. 그러면 10개 구단 감독님들 중에 베스트 마이크업을 보여주시는 분과 조금 가장 아쉬운 감독님 한 분씩 꼽아볼게요. 이호준 감독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반대의 경우 네. 워스트 김경훈 감독 아닐까요? 왜냐하면 영경혁 감독은 이 소통량이 많아요.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나 팬 입장에서는 따올 게 좀 있거든요. 네. 쓸 게 있는데 말을 이렇게 좀 안 하고 이게 지금 기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감독은 아무래도 지금 이 마이크업 이런 상황에서는 좀 낮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제가 김경훈 감독을 싫어한다는 건 그럼요, 아니고요. 네, 그런 그럼요. 측면에서. 네. 네네. 전 이호준 감독님. 오, 이호준 감독님하고는 커피숍에서 대화를 3시간씩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재밌으세요? 그분도 혼자 2시간 반 이야기하세요. 다들 네. 말씀이. 네. 근데 말을 잘 들어줘요, 또. 오, 완전 최고다. 네.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네, 본인도 아세요. 피드백이 빠른 분이셔서 저는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 염경엽 감독님이랑 이호준 감독님이랑 허구현 총재님이랑 세 분이서 대화하면 누가 제일 많이 하실까요? 총재님이 가장 많이 하시겠죠. 네, 그 아무래도. 2등은요? 영 감독님이 하시겠죠. 아직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건 당연히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허도원 의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저도 뭐 이호준 감독님이 편하죠. 왜냐하면 영경혁 감독님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진중하시고 본인만 얘기하시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 좀 어렵거든요. 아직까지 영 그쵸, 감독님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호준 감독님한테는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니까 베스트는 이호준 감독님. 그럼 제일 아쉬운 게 염경엽 감독님. 아니죠. 워스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워스트는 따로 있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워스트는 키움의 뭐 설종진 감독님하고 그 전 홍홍희 감독님이 되지 않을까, 마이크업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100%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런 그렇게 이유로. 생각을 해서 약간 워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김강민 의원도 그러네. 워스트 안 얘기해줘. 뽑으셨어요. 워스트 아는 것 같은데. 워스트요? 아무래도 김경문 감독님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김경문 감독님이랑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정자세로 들어야 될 것 카리스마 같은 때문에 느낌? 그런가? 좀 짐승도 정자세로 만드는. 네, 조금 이렇게 아. 제가 뭐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쪽으로 많이.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네. 김성 감독, 김경문 감독 두 분하고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더 어려워요? 저 김성근 감독님은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몸이 힘들다. 네. 훈련 때문에? 아. 네. 근데 김성근 감독님은 대화에서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네. 네. 그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몸으로 많은 것을 그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건 힘들어요. 그 매일 그 캠프에서 저녁 먹고 난 뒤에 야간 연습 나가기 전에 30분 동안 이야기 듣는 힘들 것 그 시간 같아요. 힘든데 그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그때 그런 말들을 들었던 게 좋았다라는 진짜요? 말들을 아. 지금에 와서 많이 해요. 그때 있었던 이제 선수들 중에 이제 지도자를 하고 있는 박재상 코치라든지 이호준 감독이라든지 커피숍이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들었던 것 중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었다. 그래서 영 감독님하고 대화하면 좀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예, 이 말하시는 것도 알아듣기 아, 대화 좀 내용이? 네, 내용 네, 자체가 어려워요. 네, 근데 진짜 어려워요.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좋다. 네. 너무 좋다. 한번 나중에 한번 영 감독님이랑 대화 한번 해보세요. 한 1시간 정도만. 야구에 대한 네. 추천. 저도 네.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그 사실 영 감독님은 나오시면 여기 혼자 계셔도 돼요. 네. 진짜요? 혼자 그 가능해요. 정도로? 1대1로 하셔도 돼요. 비하인드를. 이호준 감독님은 아무도 없어도 돼요. 서영 씨도 없어도 돼요. 그렇지. 아, 그리고 또 신호등 색깔과 관계없이 또 시즌이 끝나고 나면 또 교체되는 감독님들이 계실 텐데 이럴 때 좀 후보로 언급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들이 후보군에 있겠죠. 김원영 감독이나 이동욱 감독이나 좀 더 넓게 보면은 이제 강인권 감독도 후보군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제 WBC 대표팀 소속이고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감독 교체 시점이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좀 약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팀이냐 이거나. 근데 물론 프로구단 사령탑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눈치가 좀 많이 보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이분들이 그냥 어떤 구단이랑 가면 좀 잘 맞을 것 같다. 뭐 성적 이런 거 상관없이. 저는 홍홍기 감독이 네. 두산이나 삼성 같은 데 가면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느낌이 키움 히어로즈에만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네, 다른 팀 감독으로 가서 본인의 야구를 좀 펼쳐볼 수 있는 팀이 두산하고 삼성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분명히 감독으로서 좋은 걸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정말 유쾌하시고 재밌는 분인데 어느 순간 말수를 많이 잃으셨고 우승을 많이 잃으셨거든요. 두산 아니면 삼성 정도 그냥 가게 되면 좀 좋은 성적으로 좀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뭐 팀은 뭐 잘 모르겠고 마운드 재건이 필요한 팀 같은 경우는 김원영 감독이 적임일 것 같고요. 팀의 그 조직력, 뭐 수비나 이런 조직력을 감안하면 이동욱 감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후보로 나오는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두산에 좀 많이 리스트에 올라갈 것 같다. 왜냐면 강인권 감독도 두산하고 인연이 있었고 김원영 감독도 두산하고 인연이 있었고 두산에서는 좀 확실한 게 이제 두산 색깔을 가진 야구를 하는 사령탑을 원하니까 이런 분들이 두산의 후보로 좀 올라가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 만나보시죠. 이번 주제는요. 네,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수들이 있죠. 말 그대로 히트다 히트! 패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수는 어떤 선수들일까요? 만나보시죠. 저희가 외국인 선수나 베테랑 또 올 시즌 고졸 신인 선수들은 일단 제외를 했고요. 먼저 LG부터 살펴보면요. 와, 네 분이 다 다른 선수를 뽑아주셨어요. 이 얘기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다. 선두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저도 뭐 다른 뭐 송승기, 신민재, 구본혁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민재와 구본혁은 이미 너무 원했다가 잘했고 백업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고 송승기냐 이주원이냐가 지금 생각을 했어요. 이주원 선수가 백업으로 해서 전부 다 생각 외로 너무 잘하고 있고 경기 수도 그렇고 이닝도 그렇고 박동원 선수의 체력 안배도 그렇고 너무 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투수도 워낙 중요하지만 제가 포수기 때문에 이주원 선수가 올 시즌에는 LG 히트 상품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송승기 선수를 뽑아주신 게 김강민 위원님이시잖아요. 네. 송승기 선수는 가장 제가 이제 높은 점수를 준 게
LG가 되게 전반기 후반쯤에 되게 위기였어요. 선발 에르난데스 선수도 그쯤, 빠지고 네. 선발이 조금 무너졌었는데 로테이션 안 걸은 선수가 송승기 선수예요. 전 그걸 되게 높게 봤어요. 이제 풀타임으로 첫 로테이션을 도는 선수인데 그때 굉장히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이닝을 만들어주고 가더라고요. 착하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꾸준하게 1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투수가 되지 않을까? 저도 송승기하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구단 내부에서 후반기 반등 요인이 신민재 역할이 크다라는 거에 저도 공감했거든요. 홍창기가 빠져갖고 그 1번 타자 역할을 누가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신민재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트 상품은 그래도 신민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본혁 선수 뽑아주신 정세영 기자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LG 관계자하고 통화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온 선수가 구본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었으면 우리 팀을 과연 어떻게 굴러갔을까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구본혁 선수가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내야 베테랑들 그리고 이 주전들의 공백 좀 시기해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줬고요. 타격도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전은 아니지만 주전 같은 그리고 보배로 자리 잡은 이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송승기 선수 10승하면 신인왕도 유력해진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2파전이 될 수 있잖아요. 안현민과 송승기 이렇게. 근데 안현민이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 지금 뭐 규정 타석도 들어갔고 네. 좀 벌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안현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신인왕. 그 시가 안형까지 써 있던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런가요? 예, 어느 정도로 많이 써 있는 그렇죠, 지금. 상황 같아요. 송승기는 신인왕 후보고 네. 지금 안현민은 MVP MVP 후보니까. 거론되는 네. 선수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격차가 좀 많이 생겼죠. 네, 다음은 그러면 한화이트 상품 보겠습니다. 문현빈 선수가 2표 받았고요. 한승혁 선수, 김서현 선수가 각각 1표씩을 받았는데요. 김강민 위원님이요. 처음에 김서현, 문현빈 선수 골랐다가 좁히셨잖아요. 사실 지금은 조금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올해 하나의 마무리는 김서현이다라고 이제 딱 못 박을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상위권에 있는 지분은 꽤 많이 차지하고 김서현 있는 선수가. 선수다. 사실 김서현이 없었으면 하나가 지금 1, 2위권에 있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문현빈이 고조 3년차인데 3, 4월 개막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중요할 때 또 해주고 있고 하나가 좀 당초에 외야가 좀 약하다는 평가인데 어찌됐든 자익수로 문현빈이 자리 잡고 3번도 고정돼 있잖아요. 히트 상품으로는 저는 문현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 팀 타선이 8월 들어서 좀 약간 하락세인데 3번 타자로서 그리고 타선의 해결사로 이런 모습을 해주고 있고 사실 문현빈 선수가 2023년에 애리조나에서 첫 이제 1군 훈련에 합류해서 할 때 그때 뭐 하나의 선배들 손혁 단장 당시 수베로 감독까지 진짜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딱 2년 만에 자신의 그 기대치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승혁 선수 뽑아주신 허두한 의원님 네. 의견도 궁금해요. 약간 음지에서 고생하고 잘 던지는 선수를 좀 꼽고 싶어서 한승혁 선수를 뽑았고 한승혁 선수가 중간에서 필승조 역할을 하면서 초반에 워낙 잘하고 있었고 김서현까지 이어지는 그 바톤을 한승혁 선수가 완벽하게 메꿨거든요. 중간에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하나가 지금 고성적을 거두는 거 아닌가 싶고 투수 쪽에서도 한승혁 선수가 확실히 베테랑이다 보니까 선수들과 융화도 잘 되고 구심점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무서운 기세 SSG 한번 보겠습니다. 올 시즌 철벽 불펜을 자랑하는 이로운 조병현 선수 1표씩 받았고요. 그리고 조형우 선수가 2표를 받았습니다. 조형우 선수 뽑아주신 또 우리 포수 대표 허두한 의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이제 SSG가 작년에 이지영이란 주전 포수가 있었는데 이지영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누가 이제 이지영 선수의 바톤을 이어받을까 했는데 그 상황에서 조용호 선수가 너무 잘 메꿔줬고 아무래도 조용호 선수가 이지영 선수의 바톤을 이어받고 이제 차세대 주전 포수가 되지 않을까. 조용호 선수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다는 점인데 그래. 그걸 빼고는 제가 보기엔 조용호 선수가 아무래도 SSG 이제 차세대 안방마님의 계보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내부에서는 이
조용우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해요. 작년보다 이제 리드나 블로킹, 송구 같은 게 특히 송구가 상당히 좀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SSG는 리그에서 지금 20대 초반의 포수를 찾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국가대표 포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판까지 만들었다라고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는. 단장님, 조병현 선수는 이렇게까지 터질지 몰랐다 그런 얘기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상무에서. 네, 근데 그러면 조영우 선수는 어떻게 보셨었어요? 또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가 조영우고 3라운드가 조병현이었는 상황인데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작년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올해 이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죠. 근데 조금 일찍 작년에 기회를 많이 주고 했으면은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포수 이후래를 안 찍고 투수를 찍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사실 이후래가 들어와서 조영우 선수가 좀 각성 모드가 된 것 같아요. 네, 또.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네, 그리고 올 시즌 혜성 같은 선수들이 대거 등장했던 롯데 보겠습니다. 홍민기 선수도 역시 나왔네요. 저는 홍민기가 주는 임팩트가 워낙 강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WBC 대표팀을 생각해도 왼손 불펜이 지금 마땅치는 않잖아요. 사실 홍민기도 후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올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석 선수는 김강민 위원님께서 뽑아주셨는데 선발 투수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던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불펜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던데. 일단 9월 들어서 이제 경기가 띄엄띄엄 있게 되니까 지금 4명의 선발 투수가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선수를 불펜에 넣어서 불펜의 과부하를 좀 더 막겠다는 김태형 감독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KT. 안현민 선수가 만장일치를 받았습니다. 안현민 선수 지금 MVP 후보인데 뭘 더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겠습니까? 애정 표현이라도 하세요. 저는 내년이 더 기대돼요. 이 이제 말로 끝났네요. 3년 후면 더 기대되고요. 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서. 다음은 NC입니다. 류진욱 선수, 김주원 선수가 각각 2표씩 받았고요. 김주원 선수는요, 단장님께서 시즌 초에도 이제 히트 상품으로 꼽아줬던 그런 선수잖아요. 그게 맞는 것도 있네요. 맞아요. 사실 지금 분위기면 골든글러브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할까요? 사실 김주원 선수가 스위치 히터인데 우타자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비가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골든글러브는 타격 성적도 많이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사장님께서 방한을 하셔서 김주원 선수를 보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김주원 선수를 좀 관심 있게 체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한테 좀 확인을 해봤더니 메이저리그 쪽에서 지금 김하성, 김혜성 선수의 성공, 그 앞에 거슬러 가면 강정호 선수까지 약간 수비력을 갖춘 좀 펀치력이 있는 선수들을 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지금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OPS가 0.828이에요. 상당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거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김주원 선수가 2년 뒤에 아마 포스팅 자격을 얻는데 그때를 위해서 여러 군단에서 지금 복수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기아입니다. 오선우 선수가 2표였고 김호령, 박찬호 선수가 1표씩 받았습니다. 저는 오선호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선수였거든요. 제가 사실 OPS형 타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에는 맞는 유형이에요. 근데 수비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영입하진 못했는데 앞으로 수비만 보완하면은 되게 좀 이 장타가 많이 살릴 것 같습니다. 김강민 위원님께서는 네, 김호령 선수 수비를 원래 잘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제가 눈여겨봤던 선수인데 최근에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 김주찬 코치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면 스타일이?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어드바이스를 들었다든지 그래서 타이밍 잡는 법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 좀 깔끔해지면서 어제 경기에서도 2루타 2개 치더라고요. 김호령밖에 안 보였어요. 한 명밖에 안 보거든요. 한 명씩 꽂히면 진짜. 허도환 위원님은 박찬호 선수 뽑아주셨는데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원래 오선우 선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경기를 보다가 수비를 하는 거 보고 마음을 확 바꿨어요. 박찬호 선수가 확실히 중심을 수비에서 잡아주고 있고 1번 타선에서 확실히 좋은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박찬호 선수 부상이면 정말 기아는 대안이 없거든요. 예. 박찬호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박찬호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KT에 이어서 삼성도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김성현 선수가 꼽혔습니다. 공수주를 다 잘하는 선수라서 일단은 뽑았고 그 정도로 잘할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지금 골든글러브 후보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후보에 네. 타율까지 지금 네. 또 어깨도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 이 선수가 어깨가 좋아서 조금 거칠어 보이면서 좀 약간 야생의 느낌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좋아하고. 간다 그래서. 네. 동질감을 느낀다. 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선수 올해는 공수주에서 다 활약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키움입니다. 김건희 선수가 두 표를 받았는데요. 포수의 신 위원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김건희 선수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20대 포수 젊은 포수 중에 김영준 선수가 정말 독보적인 원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호 선수거든요. 이제 김건희 선수가 그 뒤를 좀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뭐 투박하고 뭐 블로킹 좀 약하고 뭐 다른 게 약한 게 좀 있긴 한데 모든 면에서 이제 점점점 상승하고 실력이 느는 게 보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다 보면 아무래도 키움도 한 10년 정도는 포수 걱정이 없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아예. 오는 거 맞죠? 네, 네. 아니, 이렇게 말씀. 오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 아니야? 아니, 저는 김영준 선수 빼고는 조영우, 김건희 아마 두 선수가 리그에서 좋은 포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궁금한데 네. 김영준, 조영우, 김건희 네, 수비 누가 제일 좋아요? 김영준이 좋죠. 그거 물어보다 마나 아닙니까 그거는?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같은 팀에 그 김동원도 있잖아요. 김동원 선수는 저는 이제 수술을 하고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건희 선수가 혜성처럼 나타났잖아요. 어깨도 거의 리그에서 탑급으로 상위급이고요. 나머지 방망이도 2할 때 초반이지만 펀치력 있고 하다 보니까 김동원 선수보다는 저는 김건희 선수가 포텐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앞서지 않나.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구단이 뽑은 진짜 히트 상품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못 봤던 새로운 선수가 나온 구단도 있는데요. 어떤 코멘트들을 남겼는지 직접 들어볼게요. 일단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저는 오명진 선수였는데요. 두산의 설명이 재밌었습니다. 오명진하고 숫자 1, 비시즌 가장 먼저 출근해 운동하는 도끼. 2, 그 도끼를 올 시즌 그라운드 위에서 만개시킨 기량. 와. 3, 취미가 독서로 사색할 줄 아는 야구 외적으로도 성숙한 면모. 없어. 독서요? 그리고 키움은 A4 용지 한 반장 정도의 설명을 임지열 선수에게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2020 시즌에 외야수로 포지션을 전환했는데 외야의 수비 안정감도 시즌을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일루 수비까지 소화가 가능해 라인업 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좀 눈에 띄었고요. 롯데는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 선수 이 세 명을 찍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장두성 선수를 뽑아줬는데 대주자 역할을 넘어 타석에서도 좀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선수다. 저도 그 세 명 중에서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장두성 선수. 네, 이번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키움의 정현우 선수인데요. 프로 데뷔하고 나서 이상형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만나보시죠. 안녕 비하인드. 나는 키움 히어로즈 투수 정현우야. 뭐 야구 열심히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살짝. 아리님도 너무 좋아하고 하긴 한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 베이비 돈 크라이의 이현님 많이 보고 있어. 그냥 리스트 보다가 빠진 것 같아. 보여줄 수 있을까? 안 돼. 그건 안 될까? 잘 못 쳐가지고 춤에 대한 프레임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한 것도 다 못 보여준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일단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랑 뭐 사인 받아주시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프로에 왔다는 게 실감 나는 것 같아. 원태인 선수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 나는. 꾸준하시고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기아 타이거즈 최영호 선배님이 가장 까다로웠어. 내가 뭘 던지든 다 알고 치시는 느낌 받았던 것 같아. 모든 투수 형들이랑 선배님들 다 잘해주시긴 하는데 윤성이 형을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 일단 영민 선배님이나 알칸타라 선수나 메르세스 선수한테 일단 선발 경험이 많으시니까 선발 루틴이나 이런 거 많이 배우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 팀 자꾸 저한테 공 느리다고 놀리는데 내년에는 더 다른 모습 보여줄 테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직접 배운 건 아니고 혜성 선배님께서 그런 몸 관리 한다는 걸 듣고 나도 해보려고 비시즌 때부터 노력했는데 시즌 들어가니까 좀 힘든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는 분마다 다 피글렛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별명 뭐야 하면 나도 피글렛이 하는 것 같아. 뭐 붓기보다는 눈이 별로 안 커서 웃으면 더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원래 굉장한 파이어볼러지만 올 시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스피드가 안 올라오고 있어서 오해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좌완 파이어볼러야. 쉬는 날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는 편이고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쉬는 것 같아. 올해 키움 히어로즈 입덕하면 내년에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항상 잘 던지나 못 던지나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질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줘. 고마워. 네,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가장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인데요. 지난주 결과 만나보시죠. 여기는 이제 성공 라인이고요. 이쪽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예측 고민할 때 단장님이 저한테 왠지 NC가 위닝할 것 같다 하셔서 제가 저기에 과감하게 딱 걸었는데 네. 역시 류방꿀은 과학이네요. 네. 올 시즌.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물어보세요? 아, 이번에는 제가 한번 네. 잘 느낌이 와가지고. 네. 저도 연패가 길었어요. 어, 엄청 긴 연패였는데 그랬나? 연패 때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아셨죠, 단장님?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는 과연 누가 어떤 경기를 어떻게 예측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김강민 위원님은 SSG에, 저는 한화, 정세영 기자님은 LG 위닝에, 류성규 단장님은 KT, 허도한 위원님 삼성의 위닝에 걸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위원님부터 SSG에 걸어주셨는데 이유 네. 들어볼게요. 그냥 저는 이번에는 딱 보고 그냥 바로 네. 느낌픽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은 LG에 걸어두셨는데요. 네, LG가 기세가 너무 좋은데요. 네. NC도 올해 LG 만나서 만만치 않았어요. 6승 5패라서. 그리고 전체적인 걸 봐서 차관에서 LG가 또 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승 1패로. 그리고 류성규 단장님은 KT에 걸어두셨는데요. 롯데에 대한 팬심이 롯데를 위해서 오히려 수입을 걸어야 되나. 근데 최근에 안 좋으니까 KT 쪽에 위닝을 걸었습니다. 허도한 위원님은 삼성에 걸어주셨네요. 아까 제가 마지막 한 발 남았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가 그 아. 마지막 한 발, 다음 주가 위닝 시리즈 이상은 거둬야지 삼성이 아무래도 5강 싸움에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삼성에 걸었습니다. 저는 키움과 한화의 시리즈인데요. 한화가 연패가 엄청 길었지만 좀 이제 끊어내기도 했고 또 폰세 선수가 등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 시즌 그 전적을 보면 키움이 한화한테 딱 한 번 승이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대2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승부 예측 과연 긴 연패를 단장님께서 끊어내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제가 떨어졌어요? 사탕을 가져왔는데 사탕 드실래요? 주세요. 이거 먹으면 저거 참깨. 안 돼. 아, 던져주세요. 호수예요. 아, 제가 못 던져서 안 돼요. 강민이 형한테 던져주면 아 박준수 괜찮더라. 잘해요. 저 초반에 완전 아니어서 네. 신인데. 하나 빼줄게. 아, 치라고 해서. 니네 빨리 조용히나 시작해야 된다 이건데.